이제 선택하게 될 전공, 그것은 앞으로 갖게 될 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는 일은 곧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전공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과보다는 좋은 대학 위주로 일단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못 정했습니다.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과보다는 최대한 대학을 높게 맞춘 다음에 거기서 복수 전공으로 해서 가라고 주위에서 말씀 다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을 정했다는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전공을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고3이 되면서 정했거나 얼마 전 수시 원서 접수 때 정했다는 대답이 43%에 이릅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직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더 알아보려고. 학교 다니면서 진로 관련해서 뭐 교육받은 게 뭐가 있어요? 판단을 하면 여성적이 고민에 빠진 건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진학 상담을 해야 하는 담임 선생님도 이맘때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795명이잖아. 제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아이의 어떤 미래를 들여다봤을 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솔직히 제 자신도 좀 이렇게 의문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오류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구체적인 미래 설계를 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사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가면 진로가 보일까요?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4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던 강민석 씨. 그런데 두 번째로 선택한 교사의 길도 중단해버렸습니다. 백울영 씨는 3번에 걸친 대대적 진로 수정 끝에 행정학과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취업 준비에 바쁜 김지현 씨는 원하던 직업을 갖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신지현 씨는 점수에 맞춰 택한 전공, 이건 아니다 싶어 학교 다니기가 고역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적성 그런 검사를 해서 이걸 잘하네, 이게 나왔어요. 운 좋게 진로 선생님이 야, 운용아 넌 이걸 잘한다,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래 난 이걸 잘하는가 가보구나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졸업을 할 때 좀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를 넣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부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송을 배우진 않는 거였죠.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가졌고 학과 공부에 점점 소홀하게 되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아니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신 선생님은 안 계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중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지도 않을 거고 너 자신한테 떳떳하게 될 거라고.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과학고 졸업하면서 이제 좀 물리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너무 순수 물리 쪽은 먹고 살기 힘든다고 하니까 또 공대 쪽에서 이제 기계 쪽을 갔죠. 기계 쪽을 갔는데 가고 보니까 이제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하고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이언티스트 쪽으로 갔으면 좀 더 재밌게 공부했을 것 같긴 한데 엔지니어 공부는 좀 영 맞지가 않아서 뭐 한 1년 정도 고민하다가 강민석 씨를 다시 만난 건 신림동 고시촌에서였습니다. 고시촌에 들어온 지 1년 남짓. 공대를 졸업한 동창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얘는 투자 회사 다니는 것 같고 얘는 경제 쪽으로 바꿔서 대학원 유학 준비하는 것 같고 얘도 투자 회사인가? 얘는 지금 홍콩 가 있어요. 무슨 회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 공대에 진학할 때만 해도 이공계 공부와 직업이 자신의 진로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만두고 교대에 들어갔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교육은 분명히 보람되고 굉장히 괜찮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이거를 한창 지금 제가 젊은데 이거 교직을 지금 영원히 계속 이것만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은 좀 더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만두려는 순간에 좀 행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창 일해야 하는 30대, 강민석 씨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택한 진로는 진정 나의 길이 될까요? 두렵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 20년, 30년 시간과 열정을 바칠 일이기에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다면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제가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정면 돌파해야지. 입시 전엔 대학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학 상담센터에는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으로 넘쳐납니다. 대학 내 상담센터 고민 1순위로 떠오른 건 바로 진로 문제. 과거 성적과 대인관계 등의 문제들이 주였다면 지금은 전공과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6개월치 상담 스케줄표가 꽉 차 있을 정도입니다. 상담 요청 내용 중 전공과 진로 문제가 60%를 넘어섰습니다. 전공이 적성과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학과에 들어와서 학과의 어떤 최선을 경주하지 못해서 학점이 떨어지고 흥미를 상실하고 그래서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고민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18,000여 명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51%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관심과 흥미가 변했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담당해왔던 송병국 교수. 진로 문제로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방황하면 그 손실 비용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개인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가 찾아서 뒤늦게 찾으면 그것도 행복이에요. 진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국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면 그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손실이죠.